안녕하세요. 이덕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사건이 어떻게 조사되고 있는지,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 중에 어떤 항목 위반이 중점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위반 형태는 화면상에 나오는 표와 같은데요.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유해 위험 확인 및 개선을 위한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항목 위반 건수가 전체 82% 이상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총괄 책임자, 관리 감독자에 대한 평가이고요. 그 다음이 비상대응 매뉴얼 구축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대표이사가 아닌 총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 CSO가 경영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검찰이 CSO를 경영 책임자로 기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의 회장을 경영 책임자로 보아 기소한 사례는 있습니다. 즉 경영 책임자를 판단할 때 반드시 대표이사만 경영 책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경영 책임자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면 회사 상호 간 수직 계열화로 통일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계열사의 구체적 현안을 보고받고 업무 지시도 하고 있는지, 대표이사나 CSO 등이 임명돼 있다 하더라도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경찰, 검찰과 업무 공조를 통해 조사를 하게 되며 현장 책임자나 동료 근로자 이외에 사고와 관련된 근로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현장의 안전보건관계 서류와 계약서, 관련 영상들을 확보하고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사나 각 사업장에 압수수색 등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사업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사망사고 현장으로 출동해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현장 보존을 위해서 폴리스라인 설치 및 시신 수급, 현장 사진 촬영, 사고 원인 조사, 목격자나 동료 근로자, 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현장 소장 등을 상대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조사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면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 책임자의 공소유지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경영 책임자의 조사 및 자료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때 경영 책임자가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했는지 여부를 위주로 수사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의무의 위반 여부 수사를 집중하는데요. 시행령 제4조 3호의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치라든지 5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7호의 종사자 의견 청취 및 필요한 조치, 8호의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점검, 9호 도급시 평가기준 마련 및 점검, 법 제4조 1항 4호의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를 집중 수사하게 됩니다. 특히 위험성 평가 절차 마련과 관련해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고 관련 작업 허가 제도를 실시하는 중인지, 업무 관행, 관리 감독자의 역할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게 되며 위험성 평가가 미흡한 경우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1호 사건인 온유파트너스 판결은 화면에 표와 같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해자가 안전난간을 임의로 철거했다는 불안전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회사가 유가족과 합의해서
철원 불원서가 들어왔다는 점,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재발 방지 다짐을 했다는 점, 동중에 전과가 없었다는 점이 유리하게 영향을 미쳐서 실형까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2호 사건인 한국제강은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다수의 동정 전력이 있었다는 게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가족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과 재해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최소 형량인 1년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판결을 통해 유가족과의 합의 및 처벌 불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시정명령 등의 성실 이행, 동정 전력이 없어야 집행유예를 받거나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재해자의 불안전한 행위 및 과실이 감형 요소에 적극 발현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건들을 한번 검토해 봄으로써 어떻게 조사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